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부진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해서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야.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 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은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소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진유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면서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의 수가 아니라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왕하게 되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물이 넘치게 되면 큰 손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왕한 임수 충분지성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만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러한 임수가 원령이 진월입니다. 진월은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도 보지만은 자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진토와 축토는 얘는 습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이 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수의
묘고라고 해서 수가 묘한다라고 표현해 쉽게 말하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묘되면은 일간 자체가 신약해진다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월의 인월이라든가 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이 동방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으로서 임수가 월령의 통근이 절대 안 되죠. 묘월도 목의 재앙지면서 임수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은 월령의 임수가 통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불약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성인 7살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7살 임수를 극하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파극이 돼서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인 식신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때 진월의 임수가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식상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술월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되 먼저 간목보다는 경신금,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같이 필요하다. 물론 제 진월의 임수도 간목을 쓸 때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술월은 임수가 통근이 안 되지만 진월은 일간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능히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자수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 병화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진합수에서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 병화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을 갖고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신금, 간목 경금을 쓰지만,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 그러면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을 지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먼저 지용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기본 원칙을 알고 난 연후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경금보다 신금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간목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경금보다 신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 사주를 보는 두 가지 큰 축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격국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서 이 사주의 기중, 화복을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이루어 가는가, 이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격국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 즉 음수와 양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월지인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월지 있는 진토가 일간인 개수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극아자라고 쓰고요. 이거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극아자와 좀 비슷한 개념 아극자라고 하는 것, 이건 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성은 나를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극자 재성은 내가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관과
편관은 다시 칠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직업, 직장 또는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여자한테는 바른 남편이 아닌 거니까, 뭐 옛날로 치면 기둥서방 이렇게도 봐서 뭐 여자가 관사론잡이 되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이 있다, 또는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편관칠살이라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구설, 송사, 일제다를 공격하는 것을 갖다 칠살편관이라고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 되고 편관은 나쁜 것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배우는데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관도 나한테 이롭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해롭게 작용하는지,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지 해롭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면밀히 살펴서 그 작용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칠살편관도 좋은 것이고, 그 작용이 해롭다라고 하면 정관도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편관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오늘은 음수가 양토를 받죠. 그래서 음대양, 이거는 정관이 되고 정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월은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포태법으로 수의 고지 또는 묘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수가 진에 이제 임묘한다고 해서 이 말에 휘둘려 가지고 사람들이 임묘하는 것을 보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개수가 진에 임묘되는 것이 아니라 진을 보게 되면 통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거나 개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보다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태법의 묘지 이렇게 태어나면 안 좋게 보는데,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진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고 개수가 약하죠. 신약한데 정관인 관성은 왕하다, 왕한 그런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뭐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음생음의 공이 있기 때문에 개수는 정인인 경금보다는 편인은 신금을 좀 더 좋아한다. 단 4월, 5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 보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그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신금으로 개수를 생각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 월령에 이렇게 토가 진토 하나만 딱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신금에다가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월지 있는 진토 외에 또 다시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별도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진월의 개수는 신금은 금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근데 경보다 신금이 있는 것이 좋고, 만약에 토가 딱 월지의 한 점밖에 없다, 이건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 왜냐면 음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지 않으면 개수가 탁해지고 신금이 매금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을 아울러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먼저 보도록 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월령에 있는 진중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관성은 더욱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 관왕함이 더욱더 신은 더 약해지고 관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연지에 또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성이 너무 이렇게 되면 거의 정관이지만 그 작용은 칠살과 같다.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하는
그런 수가 되는데, 토가 많으면 저 개수를 땅속에 매몰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령에 토 하나면은 그냥 신금 병화를 쓰지만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간목을 대동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진진의 간목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진진은 토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곳은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는 해수를 얻었죠. 개해 일주, 물론 간여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배우자가 쉽게 말하면 좀 싸나울 수는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진에 다 통과를 하죠. 이 정도 되면 간목이 무토로 이렇게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관, 경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관성이 나한테 못쓰게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멋진 남편 같아. 밖에서는 막 직장도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어.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나를 몹시 괴롭히는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적 덕망, 외부적으로는 좋아도 쇼윈도우 부부같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좀 떨어져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냥 따로 제살길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왕토인 무토 정관 이렇게 그렇게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간목으로서 이걸 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해 일주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조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진진, 그 다음에 해수까지 있다라고 하면 사주가 좀 음습하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화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개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진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토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에서 토를 제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조후 또는 음습한 사주를 좀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시에서 임자시를 보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되죠. 이거는 자진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해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진 합이 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수가 너무너무 왕해서 반대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목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해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진토도 거의 결국은 토이긴 하지만 이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이거 수가 오히려 굉장히 세력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토로서 스스로 좀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왕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해서 병화가 있으면 병화를 생해서 그냥 상관 생제하는 구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자시도 마찬가지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간목에서 무토를 제하고 수의 기운을 간목에 설해서 화를 생해준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뭐다? 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은 화운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죠. 그러면 해수가 있어서 그래도 일간 개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인해 한목이 되게 되면 개수가 좀 더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오히려 목을 갖다가 좀 제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 갑인시가 되게 되면 간목이 토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좀 과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신을 뭘 치용해야 되느냐? 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어서 좀 약하긴 하지만 인중에 병화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을묘시는 해묘한목해서 목이 왕해지긴 하지만 묘 안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비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 자, 정사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저도 비추입니다. 왜냐,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하고 사해충이 이렇게 되면은 화를 취용해서 어떻게 때 조후해야 되는데 사해충이 되게 되면은 사화도 박살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진진의 뿌리만 뒀다고 하면 약했을 것인데 해수의 뿌리를 둬서 간여지동이 되더라도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는데 사해충 되면 화도 깨지고 해수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시는 역시 비추가 되는 것이고,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가 이 개수가 메모리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오 진진의 뿌리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일간도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관계, 그러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왕한 기운을 얻게 되겠고, 뭐 간목토를 제해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일간은 왕하니까 뭐 왕세에 있어서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가 없을 때는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추천하겠냐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병진시를 저는 선택하는 것이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토를 또 보게 되면은 무토가 또 세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역시나 진토는 무토도 뿌리를 두지만은 간목도 해, 진에 다 뿌리를 둔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없는 사주, 오늘 같은 경우에 화가 전혀, 원국 자체에 전혀 없다라고 하면, 나중 대운에, 물론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이 대운, 여자 같은 경우 이 대운 때는 뭐 그냥 화가 원국에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 이후 금수 대운으로 갔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큰 장애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오늘 사주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는 없다 손치더라도, 물론 병화가 그렇게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병화가 있고 간목이 좀 멀리서라도 이렇게 생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좋은 것이고, 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대운에서 또 갑을묘 사용해서 목화가 들어오면 병화가 또 세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약에 아이를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 남녀 불문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저는 병진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로 태어날 때 요 기사대원 같은 경우에 사해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다 통근이 되기 때문에 큰 뭐 어려움이, 이건 세운까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제가 그냥 무난하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병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빵으로 그냥 뭐 이도저도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혼자 잘 살고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경신, 신유시 정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인자 계시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너무 사주가 한습해지고 음습해지면은 뭐라 그럴까, 사람이 좀 그래요. 느낌이 약간 좀 차갑죠. 차갑고 온기가 없고 인간 맛이 떨어지고 뭐 좀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